수업을 통해서 직장인의 틀을 벗어 던지고 사업가로서 파트너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별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준비를 했으니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상 진단입니다. 흔히 말해서 외향형이든 아니면 내향형이든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조금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인 기업도 지난 시간에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내향형이라서 사람을 잘 못 만나거나 뭐 그런 게 핑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은 뭐 이마에 옛날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언제 소위 말해서 이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하느냐?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리스크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흑화가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겪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을 먼저 배치를 해봤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다 다가옵니다. 뭔가 다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얘기하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너무 그게 과하다 싶은 분들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인데 뭐 스몰 토크도 물론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한다라는 강점이 있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넘어갈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 존재로서의 외로움이라든지 1인으로서 뭔가 결정해 나가는 그게 매우 이게 너무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주 잠깐이고요. 실제로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언제 빛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을 가는 와중에 파트너로서 만난 사람이 굉장히 젠틀하고 잘해줘봐요. 넘어간다. 조금 더 경계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추려볼까 하다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추려봤습니다. 귀인이세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같이 노력을 해서 시너지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데 귀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 기분이 좋거든요. 어떻게 또 오인할 여지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좀 이타적인 분들 그리고 여기 시청하시는 대표님들이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귀인이라고? 그러면 나 이 사람을 조금 더 위해줘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는 게 좋은데 이런 말들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귀인은 무슨 귀인?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되면 되는데 내가 귀인이 돼서 그 사람을 도와줄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그런 소위 말해서 뭐 사탕발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노래 제목처럼 이렇게 귀에 뭔가 달콤한 말이 올 때 넘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고양이 눈빛을 하고 우리 알려진 짤처럼 고양이 눈빛을 하고 귀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귀인이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상대 역할을 다시 주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의 몫까지 내가 다 케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관계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좋은 분이시군요. 마음이 통해서 좋더라고요. 뭐 이런 말이죠. 마음 통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마음 통하면 좋지. 본론은 스스로 잘 뭔가 자기의 역할도 하면서 이게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뭐 좋은 사람이면 안 되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마음이 통하는 분을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 모르는 상황일 때 서로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서로의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서로가 상대에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 할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소위 말해서 정이 들면 쓴소리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척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 듣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처음 사업이라는 것을 할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좋은 인상을 만나고 좋은 이런 내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저도 후속 세대에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자. 오늘 큰 주제가 사람 좋은 것과 좋은 파트너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맥락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격 좋은 분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저 그렇게 성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들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평판이 걱정돼서 상대의 시간을 살아주는 용역이면 그 역할과 책임 안에서만 하자 없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바라고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 다음에 상대에게 요구할 거는 명확하게 요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인 기업에게는요. 안 그러면 누군가의 비서로서 활동을 말만 안 했지 역할은 그렇게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경험담입니다.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자, 왜 그런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겁니다. 감정은 실력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사업 영역 안에서는요. 인간관계까지 확장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1인 기업으로서 살아갈 때 이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를 말씀드립니다. 좋은 거래 파트너라는 거는요. 돈 줘야 할 때 제때 잘 주고 소위 말해서 후려치지 않고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머리 쓰는 그런 거 안 하는 거 저는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면 그냥 다음부터는 거래 안 맺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우리 사회가 동방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숙여야 되고 뭔가 숙인다는 것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숙여라 이런 것들보다는 내 주장이 틀릴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텐레비전이라는 채널에 사회과학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설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전제한다. 연구자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 사업할 때도 숙인다, 겸손한다 이런 것들이 내가 독불장군처럼 다 옳은 게 아니다. 그런 것만 오케이 되면 상대방에게 굳이 물리적으로 어깨를 숙이고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굽신하면 이분이 예를 다하는구나가 아니라 와 활용해먹기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좋지 않으면 나는 성격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아 보이십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건데 성과가 잘 나야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거래 파트너임을 항상 주시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누군가의 시간과 누군가의 욕망과 모든 것들을 다 떠맡게 되는 구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은근슬쩍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방식인데. 그러면 명확하게 짚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랬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요렇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런 말들만 연습해서 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평소에 연습하셔야 돼요. 평소에 입 밖으로 이걸 내셔야 이게 되게 내향형 대표님 계십니까? 네. 손 드시는 분들이 많겠죠. 제 경험상 내향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아닐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강단이든 대중 강의든 만나보면 내향형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제 동료들도 그렇고요.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내향형들이 특히나 머리는 알고 있는데 좋아야 된다는 그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요. 그 강박을 떨쳐내셔라. 왜냐면 저도 그게 너무 심했거든요.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맞나? 나 괜히 잘못했다가 지읒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 그 사람하고 척을 질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한테 노우라고 해서 뭐 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거 학교에서 안 배우잖아요. 학교에서는 항상 뭐 학교에서는 뭐 그런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입 밖으로 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비유하면 농담 같은 거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아, 대표님 농담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하십니까? 뭐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는 안 웃기고요. 그냥 순간순간의 그 감정을 묘사하는 걸 좀 잘합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연습을 했으니까 연습하고 진짜 분위기 싹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여기에는 몇만 볼트가 흐르고 있는데 그 몇만 볼트의 그 간을 잘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할 때도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아 네네네네네네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는 한 번만 저 예전에 막 인사할 때도 아 네네네 뭐 이랬어요. 뭐예요 그게. 과거에 저를 사랑하긴 하는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해보니까 호구치고 자, 두 번째 핵심 패턴입니다. 자,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업무적으로 뭔가 보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에 뭐 사람이 좋아 보여서 예전에 그런 개그가 있었죠. 땅을 샀는데 그게 뭐 밀물이 되면 땅이 없어지고 너 왜 그런 거 샀어? 이랬더니 사람이 좋아 보였어?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일의 성과를 우리 사회는 좀 약간 등치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멀리서 볼 필요가 있다. 사람 좋은 것과 성과가 좋은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 위주로 조금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뭔가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인스턴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뭔가 도파민도 나오고 뭔가 좋습니다. 뭔가 내가 하는 뭐 크루들이 있는 것 같고 와 대단하게 막 나는 1인 기업으로서 그 뭐야. 그러고 나서 뭔가 뭐 만들어 내는 거는 혼자 또 누군가 지읒대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면 그러니까 누군가 뭐 이유 없이 좋아했다. 그래서 일을 같이 했다. 근데 누가 이 일이 싫어졌다. 안 할 겁니까? 일은 예측 가능성과 상대방의 내가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업무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잘 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상한 협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 창업 강사들이 또 멘토들이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다. 모든 건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핵심적인 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디저트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주 가는 레스토랑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친절하고 뭔가 내가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도 핵심적인 거 음식이 맛없거나 디저트가 맛없으면 갑니까? 안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잘한다는 전제하에 협업을 하시거나 네트워킹을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면 그러다 시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막 뭐 공허하니까 SNS에 뭐 올려서 좋아요 받고 제가 그랬다고요. 다음으로 판별 및 사전 예방입니다. 이런 언어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끼리는 계약 같은 거 필요 없죠. 아니 무슨 계약? 우리 회사 1인 기업도 기업이죠. 그럼 다른 기업도 기업이겠죠. 기업과 기업이 만나는데 계약서 안 씁니까? 계약서 써야 됩니다. 뭐 계약서 쓰자는데 서운하다 그러면 그 계약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 경험상 결말이 안 좋게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때 인간의 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계약서를 쓰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이에 뭐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업이 끝났거나 과업 범위가 아닌데 친함을 빙자해서 뭔가 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예예예 하던 사람은 금상첨화지, 그 일 시키는 사람한테. 그런데 안 해주잖아요? 소극적 공격이 시작됩니다. 와, 그거 당해보시면요, 진짜, 이 새끼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자 나중에 뜻풀이 해보면요, 시작과 끝이에요. 뭐 요식행위 이래가지고 우리가 관용어처럼 뭔가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시작과 끝입니다. 요식행위라는 게. 그래서 막 요식행위라고 서명하고 나중에 막 이상해져.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우 서운하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를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 회사가 지켜지지 않는데 어떡해요. 우리 회사를 내어줍니까? 우리 회사 내어주면서까지 뭐 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즌 1에 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환대를 할 때도 데리다나 레비나스와 다르게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인과 자연인이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더인 대표자님께서 우리 회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성과, 기대되는 성과들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은근슬쩍 뭐 다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막 이렇게 관계를 막 트려고 혈안이 돼. 관계를 트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관계는 관계고 이 일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왜 트겠어요? 자기네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 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또 막 순수한 영혼들은 그런 것도 마음 아파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막 호의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 둘리가 된다라는 밈이 있죠. 둘리를 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대응 및 실천 전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일적인 언어가 들어가면 서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사전에 서운하도록 두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임을 주지시켜야 더 이상의 침범이나 무례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걸 좀 마음 쓰여서 허용해 주잖아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래도 되네? 비슷한 유형으로 직원들도 나중에 뽑게 되면, 제가 시즌 1에서 말씀드렸는데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면 직원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되지? 이러면서 리더의 그런 허용 범위를 매일매일 테스트하는 직원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할 것 없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자,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에서 진짜 좋은 파트너는 예정된 대로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고 돈 거래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누군가의 감정을 맞추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기대해서 더 오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안 해도 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용역 에이전시에서 벗어나서 내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도 제가 주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아쉬울 게 없으면 누군가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척치고 나 혼자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업무 협업 파트너를 만날 때 조금 더 경계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방화벽을 조금 더 강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수준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여러 번 살펴보시다가 내 구독 리스트에 있어도 괜찮겠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해지지 않은 길을 가는 대표님들을 존경합니다.